안녕하세요, 정성진입니다. 오늘 연기노트에서는 이 시라노에 나오는 록산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독백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록산이 어떤 인물일까요? 그녀는 문학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많고 문학을 정말로 사랑하는 문학소녀입니다. 당시 17세기 프랑스에서 아주 대유행을 했었던 스키데리의 소설 땅드르라고 하는 사랑의 지도 이야기에도 아주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뒤에뉴아의 대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땅드르라고 하는 거는 사랑이라고 하는 가상의 도시를 설정하고 그 도시에 이르기 위한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아주 수많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섞어 놨습니다. 이 사랑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은 록산의 문학세계에서 중심축을 딱 담당을 하고 있고요. 사랑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 살롱을 통해서 얻어가고 있는 중이죠. 프랑스 살롱은 1613년 랑부의 후작 부인의 저택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랑부의 후작 부인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파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저급한 말과 그들의 생활에 실망을 해서 이탈리아풍의 좋은 습관을 이들에게 심어주자라는 생각과 취지를 가지고 프랑스 최초의 살롱을 열었다고 하네요. 이 당시 살롱의 특징은 귀족과 귀부인, 성직자 혹은 문인 이렇게 여러 고위 전문직 인사들이 모여들었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은 귀족풍의 사교적인 매너와 지적인 대화였죠. 다른 점이 있다면 격식을 차려야 되는 베르사유 특유의 궁정살롱과는 달리 격식을 차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라노라고 하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1640년과 최초의 살롱이 열리게 된 이 시기가 그다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배경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록산이라는 인물은 때로는 당당하게 혹은 아주 재치 있는 모습으로 위기를 넘기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록산이라고 하는 캐릭터 자체가 자존감이 아주 높고 현명한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살롱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분야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지적 소양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이 살롱에서 가장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것은 단연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록산은 이 소설과 같은 이야기들의 중심에 본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꿈꿨을 겁니다. 그런 그녀가 마침내 뒤르페 작품의 주인공 머리카락을 닮은 크리스티앙을 만나게 된 거죠. 그 만남 자체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설레임으로 다가왔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꿈꾸는 이상형이 있을 거예요. 록산은 정말 말 그대로 자신이 늘 꿈꾸고 듣고 했었던 소설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주인공을 실제로 눈앞에서 보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녀는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죠. 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이미 한눈에 반해버렸기 때문에 크리스티앙은 록산이 듣고 느꼈었던 그녀의 소설 속에서 이미 완벽한 주인공인 것입니다. 한눈에 반했으니까. 재기와 천재성이 느껴지고 자신감 있고 기품도 있고 용감하고 젊고 잘생겼고 그냥 완벽한, 물론 섬세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말도 잘할 것이라는 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미 완벽한 주인공이라니까요. 그녀의 눈앞에는. 제가 마지막에 언급한 이 특징은 섬세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말도 잘할 것이라는 거는 크리스티앙의 현실과는 조금 다르죠. 상관없습니다. 이미 록산은 그에게 한눈에 반했으니까요. 자, 그럼 대사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록산의 흥분된 상태를 표현을 하실 때 설레임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절대로 놓치고 가셔선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록산은 어떻게 보면 조금 천방지축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백치미가 조금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감수성이 풍부하고 표현도 다양하고 대담할 땐 대담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드나드는 살롱에서는 지적인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가고 사교적인 매너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절대로 그녀는 누군가에게 무례히 행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의 부탁을 시라노가 들어줬을 때 정말로 예전에 어린 시절로 소녀 때로 돌아간 것처럼 천방지축으로 막 날뛰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표현함과 동시에 거기에만 너무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녀가 계속해서 봐왔던 그리고 행동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현숙한 여인의 모습과 더불어서 베르사유 궁정살롱에서 느껴지던 격식이 아니라 교양 있는 모습들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녀가 보면서 자라왔을 것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순수하고 천방지축인 모습이 드러남과 동시에 이렇게 성장한 부분들도 같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녀 자신과 시라노가 겪었었던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완전히 마음이 열리게 되고 본인의 속내를 이야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너무너무 격한 감정으로 크리스티앙에 대한 본인의 마음을, 그 감정을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표현함과 동시에 우리가 조금 더 챙겨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초반에 드기슈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두서없이 던지는 이야기라는 것. 드기슈에 대한 이야기가 시라노를 만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리고 이 자리에 오면서도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크리스티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말지 아주 고민이 많은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리스티앙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 시라노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제 내가 시라노에게 크리스티앙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 하자 라고 용기를 얻게 되는 그 과정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록산이 자신의 마음을 시라노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크리스티앙을 가스콘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들은 남쪽 지방 출신으로 아주 거칠기로 소문이 났으니까요. 그래서 이 똑똑한 아가씨는 시라노에게 사내의 입으로 직접 전해지는 약속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진짜지? 정말이지? 결투 없는 거지? 지켜줄 거지? 그의 친구가 되어줄 거지? 이 모든 것들요. 만약에 이런 대사들이 그냥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 하나에만 묻혀가지고 설레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만 표현이 돼버린다면 굉장히 단조로워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딱 살펴보면요, 많이 이걸 록산 너무 영악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거든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것처럼 딱딱딱딱 이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작품 전체에 대한 내용을 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순수하고 풍부한 감수성도 가지고 있고 표현력도 있으며 용기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까지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하고 마음을 졸여가면서 시라노를 딱 만났을 때 바로 말도 못합니다. 이리저리 말을 막 돌려가다가 어린 시절 얘기부터 줄줄줄줄 얘기 나오면서 점점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 드러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은 조금 더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연기를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